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스쿨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증시 바닥을 잡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이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스쿨에서는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로봇주입니다. 오랜만에 로봇주들 잘 갈 때 이런 주제가 또 선정이 됐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액추에이터나 소프트웨어 같이 다양한 형태의 로봇 기술을 연구한다. 이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함께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로봇주들 어땠는지 오늘 첫 번째 장 함께 보시죠. 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은 로봇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로봇 관련 종목들 상당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연초 대비 상승률 톱 20 종목들을 보시면 그 가운데 4분의 1이 모두 로봇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로봇주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반기까지 탄력이 높아지면서 텐베거 종목들도 속속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년 차트입니다. 최근 로봇주들 개별적인 흐름별로 종목별로 약간 다른 차트를 기록하겠지만 큰 모습에서는 이런 차트에 가깝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연초에 상승했던 것은 바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 시대가 개화한다라는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이때 로봇주가 질주를 했다가 3월부터 다시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한참 동안 횡보세를 만들어내다가 하반기에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의 상승 모멘텀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란봉투법 그리고 주 4.5일째 근무제 같이 정책적인 탄력을 받으면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이뿐 아니라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당시에 로봇 산업과 관련된 협력을 언급하게 되면서 젠슨왕의 픽으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장 보시면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 종목들 정말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로봇들은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가 현재는 산업 로봇까지 관심이 크게 이동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주요국들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 추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아 중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로봇이 상당히 많이 활용될 여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물류 자동화는 인건비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월마트 측에서도 실제 이 물류 자동화를 도입한 결과 비용을 상당히 축소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도 지금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도 그렇지만 물류 자동화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산업에서의 로봇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늘 로봇주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실적이죠. 이 실적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투자 단계에 머무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까지 챙겨가기는 어려운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 전 세계 협동 로봇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유니버설 로봇 역시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물류 자동화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업 로봇이나 협동 로봇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요. 사실상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역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성장률보다는 감소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까지 고루 갖춘 기업들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장 보시면요. 그래서 로봇주들을 고를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종목을 고르자기보다는 이 성장성과 균형을 골고루 갖춘 기업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들 몇 가지가 생각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정밀 액추에이터 제작 기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최근 이 관절을 좀 구부릴 수
수 있고 하는 이런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실적에 대한 확정성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좀 만족시키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이 3대 차별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평균 상승률 차이가 꽤나 나오고 있다는 점, 점차 가면 갈수록 상승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오늘 함께 챙겨가 보시죠. 오늘 레슨 주실 분입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로봇주들 마침 또 시세가 잘 나고 있습니다. 오늘 1교시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1교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AI 확장 국면에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시장이 찾기 시작을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쪽이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AI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많이 들린다. 피지컬 AI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AI가 로봇이나 차량 등 물리적 기기에 탑재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움직이는 부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칭을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결국 많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피지컬 AI 분야의 투자를 크게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부분은 자율주행의 확장 그리고 로봇 시대의 확장 흐름에 따라서 이런 AI가 발전이 되면 결국 같이 고도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발전해 나가는 사업 속에서 사실 로봇은 앞서서도 뭐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위험한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AI가 탑재된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 상황에 대처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도 상당히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적인 구조적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로봇에 관련돼서 지금 AI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버런 AI를 계속해서 발전시킴에 따라 로봇 산업도 지금 같이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비해서 너무 좀 기술력이나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보다 한 발짝 더욱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K-휴머노이드 출범이라던가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도 좀 대규모 이런 뒷받침을 해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는 종목은 좀 선별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AI 확장 국면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로봇주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 탑재한 로봇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까지도 같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1교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2교시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엄청난 일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가져갔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로봇주 하면 통상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SPG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좀 전년비 대비 줄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클로봇과 로보티즈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기존의 로봇주들에게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모든 로봇주들이 이제 실적을 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변화의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난 실적 발표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로봇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플랫폼 공개라던가 굉장히 로봇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AI가 확장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로봇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도 같이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들 역시 타겟을 하고 있어서 항상 실적 발표 때 로봇 관련된 이런 로드맵이랑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비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만 우리가 영향력을 준다라고 보기보다는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력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좀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한 기업의 이런 쏠림 현상, 그러니까 너무 한 기업의 실적 발표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약간의 미스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련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영향력을 좀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고요. 또 어저께 삼성전자와 협업 소식의 이슈가 나왔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로봇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로봇이 이제 전 세계 흐름에서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한 축을 이뤄서 협업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로봇 관련된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 재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젠슨왕 CEO의 발언에 의해서 로봇주들이 그동안 잘 갔으니까요. 만약 엔비디아가 어떤 생태계를 내놓게 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개별적인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들별로 옥석 가리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로봇주들 1교시와 2교시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요? 결국 지금 뭐 AI 관련된 거품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제적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AI 확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종목들 골라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AI 확장 속 같이 커나갈 산업이다라는 부분으로 원포인트 레슨 잡아봤습니다. 네, 인공지능에서 같이 엮인다면 최근에는 두드러지는 시세가 나고 있는데 로봇주들도 거기에 한 축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봇주들에 대해서 오늘 종목별로도 같이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교석차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4등과 5등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하이젠 R&M 그리고 클로봇입니다. 로봇주들 상당히 많은데 이 두 종목은 왜 4등과 5등 종목으로 선정됐을까요?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관련돼서 스팟, 로봇계에 관련된 유통협력사이고 또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드웨어까지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요. 고객사도 워낙 빵빵하게 잘 보유를 하고 있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반갑기는 하지만 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4, 5등으로 한번 자리 배치를 해봤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을 핵심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K-휴머노이드 출범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로봇 산업이 커지려면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부품에 대한 내재화라든지 이런 것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내재화를 좀 이뤄낸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면 정말 많은 액추에이터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이젠 R&M과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형과 내형 쪽을 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또 클로봇은 자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즘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폭도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두 기업 비록 4, 5등이긴 하지만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면서 61선을 이탈해주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기 지지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21선 돌파 흐름이 나와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박스권 횡보 가능성 있으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횡보 구간 또는 단기 반등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오늘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은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기업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봇은 이전에 지분 시드 투자 때 현대차의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분까지 가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로봇까지도 같이 주목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올라가서 3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늘 시세가 상당히 잘 나고 있는 SPG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 이 기업은 실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하면 실적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고 고객사가 좀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LG와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기존의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삼성과 협력의 이슈가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LG까지도 품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객사를
잘 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협력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감속기에 대한 매출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가 결국 글로벌 시장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더욱더 강하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25% 상승세가 나와서 1등 종목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3등 종목으로 지정을 해봤고요. 오늘 상승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됐던 가격 라인들을 오늘 좀 차례대로 거래량이 확 실린 상태에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추가 상승을 좀 염두해 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023년 9월달 44,000원까지 주가 흐름이 올라왔었던 거를 보면 약간의 추가 탄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41,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는 실적도 탄탄합니다. 여기에 LG까지 오늘 고객사로 챙겨간다는 소식에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동반한 신고가 돌파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을 다 지나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3등 종목으로 함께 선정해 봤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2등 종목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일단 로봇주들 가운데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이 지분을 크게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요? 네, 결국에는 삼성의 지분 구조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도 결국엔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피지컬 AI 관련된 많은 부품사들 비롯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회의 문은 결국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기업에게 수혜적인 요인들이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부품도 국산화해야겠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에서 좀 갖춰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의 확장 모멘텀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루트라든지 라인들을 보기 위해서 결국 대기업 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때문에 너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 탄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대기업의 지분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도 한데요. 최근에 고점 찍고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충분하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망의 로봇주들 가운데 1등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1등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로보티즈입니다. 2등이 삼성이었다면 로보티즈, LG전자가 또 지분을 한 7% 정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로보티즈는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네,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서 부각도가 로봇주 안에서도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가 로봇주들의 조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의 주가를 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던 요인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 발행가액이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면서 유증 실패하는 거 아닌가? 공모 청약 유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술력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증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은 결국엔 생산시설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좀 동력을 확보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 부분을 굉장히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또 로봇손이라고 해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쪽은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익홀딩스도 로봇손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만
로보티즈도 로봇 손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픈 AI, 메타 이런 대기업들과의 이런 기술적인 협업 이야기도 나왔었던 기업인 만큼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유상증자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소화라던가 좀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1분기 때, 2분기 때부터 흑자를 만들어낸 기업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기조를 이어갔고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로봇을 비롯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150에 같이 좀 편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한 실적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적을 이미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2026년에 가서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21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11선까지도 밀려 내려가나 싶었지만 11선에서 그래도 지지가 좀 유효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봉상으로 지지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추세 자체가 그렇게 확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가 한번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부터 로봇송까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가득한 로보티즈입니다. 유상증자 이슈도 털어내고 있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25만 원까지는 한번 다시 좀 주가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25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기 전에 살짝 박스권을 구렸던 가격 라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라인 17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스쿨 시간 오늘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장 숙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 때문에 B2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회사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기업 어딜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2번 메타였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8,9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숙제로 넘어가 주시죠. 자동차 기업에서 AI와 로봇 수소 플랫폼으로 전환을 발표한 이 그룹 어딜까요? 1번 현대차, 2번 테슬라, 3번 GM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